아키스페이스의 연말 파티장은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샴페인,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윤은 그 모든 화려함의 가장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행사의 잡무를 처리하고 높은 분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것이었다. 2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 건축계의 혜성으로 불리던 천재 디자이너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고 가족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경력을 모두 지운 채 이중소 설계사무소에 말단 직원으로 숨어 지내야만 했다. 그녀의 재능은 이제 상사들의 커피를 타고 설계 도면을 복사하는 사소한 일들에 낭비되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한 쌍의 남녀를 피하려 애썼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이자 현재 이 회사의 에이스로 불리는 최민준 팀장, 그리고 그의 곁에 보석처럼 매달려 있는 그의 새로운 약혼녀 오아영. 최민준은 서윤의 재능을 발판 삼아 성공가도에 올랐고 그녀의 집안이 몰락하자마자 가차없이 그녀를 버렸다. 그리고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의 딸인 오아영으로 갈아탔다. 그들의 약혼은 사랑이 아닌 야망과 이기심으로 빚어진 추악한 거래였다. 그들은 파티장의 주인공인 양 거만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서윤이 잠시 음료를 준비하는 사이 그들은 귀신같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최민주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서윤 씨 아니야. 아직도 이 회사에 있었네. 여전히 잡무나 처리하고 있는 모양이군. 하긴 어떤 사람들은 딱 그 정도가 자기 분수에 맞는 법이지. 그는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할 배경 소품이라도 되는 양. 그녀를 동료들 앞으로 끌어냈다. 오아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서윤의 단정한 직원 유니폼을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공개적인 모욕이 시작되었다. 오아영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서윤 씨, 이런 중요한 파티에 그런 옷은 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옷 살 돈도 없는 건 아니죠? 민준 씨한테 말해서 우리가 안 입는 옷이라도 좀 보내줄 걸 그랬네.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들의 과거를 입맛대로 각색했다. 아영 씨, 너무 그러지 마. 서윤 씨도 나름 노력은 했었어. 내 높은 야망을 따라오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았을 뿐이지. 내가 헤어져 준 게 어쩌면 서윤 씨한테는 더 좋은 일이었을 거야. 안 그래?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보이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최대한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두 분의 행복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지금 업무 중이라 바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존엄성은 오히려 그들의 심기를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녀의 침착함에 더욱더 화가 난 오아영은 결국 선을 넘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든 채 서윤의 곁을 지나가며 마치 실수인 척 잔에 든 붉은 와인을 서윤이 밤새워 준비했던 프로젝트 모형 위로 쏟아버렸다. 어머나, 미안해라. 이런 중요한 길목에 싸구려 모형을 두면 어떡해. 내가 못 봤잖아. 그녀의 말은 사과가 아닌
명백한 조롱이자 공격이었다. 하얀 모형 위로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번져나갔고 서윤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도 그렇게 끊어지고 있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와인에 젖은 모형, 얼룩진 그녀의 옷,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최민준과 오아영 무리의 비웃음 소리.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들에게 달려들어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은 바로 그 순간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입구에서부터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차갑고 압도적인 기운을 가진 한 남자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남자의 등장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파티장의 소란스러운 군중을 양쪽으로 갈라놓았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키스페이스의 대표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고 주변의 임원들은 허리를 굽혔다. 최민준과 오아영의 얼굴에서 거만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과 공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제니스 그룹의 총수, 강지환 회장, 구름 위의 존재와도 같은 그가 어째서 이런 작은 자회사의 파티에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인가. 강지환은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한 곳, 파티의 중심에서 벌어진 이 추악한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와인에 젖어 엉망이 된 모형, 얼룩진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참고 있는 이서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과 같았지만 그 주변에는 위험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곧장 서윤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뺨에 묻은 와인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작고 은밀한 행동은 파티장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그는 최민준이나 오아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소리치거나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말하고 있었다. 최민준 팀장, 아키스페이스 소속. 지금 당장 해고해. 이 업계에 2번 다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짧은 침묵 후 그는 다음 명령을 내렸다. 오성건설 오진태 상무, 비자금 내역. 지금 즉시 검찰에 넘겨. 전화는 1분도 차에되지 않아 끝났다. 그의 전화 한 통은 즉각적인 혼돈의 도미노를 일으켰다. 아키스페이스 대표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최민준에게 다가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최 팀장, 자네 해고일세. 본사 명령이야. 당장 나가. 최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 순간 오아영의 휴대폰 역시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검찰 수사관들이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긴급 체포되었다는 절규에 가까운 비명.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파티장의 하객들은 순식간에 권력의 이동을 감지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아첨하던 2 사람에게서 마치 역병 환자를 피하듯 멀어졌다. 자신들의 미래가 단 1분 만에 파괴되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최민준과 오아영은 마침내 모든 재앙의 근원인 강지환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기어가 그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자신들을 파멸시킨 남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았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강지환은 벌레를 내려다보듯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판결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심판을 끝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비는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오직 그녀에게만 들려주는 것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그 한마디는 파티장에 떨어진 마지막 폭탄이었다. 가자. 여보, 여보. 부부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그 은밀하고 다정한 호칭. 그 단어가 파티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 말단 직원이 제니스 그룹 총수의 아내였다고 강지환은 경악과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서윤을 데리고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두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남은 잿더미에는 더 이상 어떤 관심도 없었다. 호텔을 빠져나와 그의 채 오르는 순간까지 서윤은 꿈을 꾸는 듯 멍한 상태였다. 자신의 비밀 남편인 이 무섭고도 강력한 남자가 왜 갑자기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일까? 이제 그들의 비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공개적인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와 그녀 사이의 사적인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던 모든 규칙과 힘의 균형이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지고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다. 강지환의 차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호텔을 빠져나온 후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지만 이서윤은 그 침묵 속에서 미세한 분노의 파동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감사함 대신 날카로운 혼란과 희미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왜 그러셨어요? 그녀는 물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그녀의 말에 강지환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 역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는 그녀가 어떤 수모를 당하든 모른 척해야 했다. 그녀의 사적인 문제는 계약서상 그의 책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아내, 비록 이름뿐인 아내일지라도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판단이 하찮은 벌레들에게 공개적으로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연민 이전에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의 지독한 소유욕과 자존심 때문이었다. 최민주는 제니스 그룹 자회사의 직원이었어.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합리화했다. 그의 행동은 그룹 전체의 품위를 떨어뜨렸고 나는 기강을 바로잡았을 뿐이야. 이건 비즈니스적인 판단이었어. 그의 차가운 대답에 서윤의 마음속으로 2년 전 그들의 기묘한 관계가 시작되었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경쟁사의 비열한 계략에 휘말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스트레스로 쓰러져 당장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던 그때 한 변호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제니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지환 총수가 유령 아내를 찾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제안과 함께 강지환 역시 절박했다. 그의 할아버지,
강 회장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는 손자가 야심만만한 재벌가의 딸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고, 조용하고 배경 깨끗하며 내세울 것 없는 여자와 6개월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후계자 자리를 사촌인 강민우에게 넘기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상태였다. 강 회장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가문의 대를 이을 조용한 아내를 원했던 것이다. 이서윤은 그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집안이 몰락해 아무런 배경도 없었고 당장의 돈이 절실했다. 그들의 첫 만남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단 10분. 그는 그녀의 가족이 진 모든 빚을 갚아주고 아버지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 대가로 그녀는 법적으로 그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 그들의 결혼은 완벽한 비밀에 붙여질 것이며 다음과 같은 엄격한 규칙이 따랐다. 첫째, 부부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둘째, 그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셋째, 계약은 5년 후 혹은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상속 절차가 완벽히 마무리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의 아내였지만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강북의 한적한 오피스텔과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했지만 지난 2년간 그들은 단 5번도 만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그림자 남편이었고 그녀는 그의 유령 아내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가 그 모든 규칙을 깨버렸다. 그가 파티장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모두가 듣는 앞에서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 그들의 비밀스럽고 안전했던 계약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차는 그녀가 살던 낡은 오피스텔이 아닌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그녀가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그의 진짜 집이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 그의 말은 통보였다. 서윤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계약서는 우리는 따로 살기로. 그녀가 항의했지만 그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오늘 밤의 일로 당신의 정체는 이제 사람들의 표적이 됐어. 더 이상 그곳은 안전하지 않아. 여기 있는 게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그의 이유는 논리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두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황금 세장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사모님이 아닌 이서윤 씨라고 불렀다. 그녀의 위치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그녀는 낯선 방의 거대한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돈의 무게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강지환의 아내라는 더 무겁고 위험한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했던 삶은 그의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이제 그녀는 이 무서운 남자의 세상 한복판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던져진 것이다. 파티에서의 사건은 재계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제니스 그룹의 총수 강지환이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아내를 위해 단 한 통의 전화로 두 집안을 파멸시킨 일. 사람들은 베일에 쌓인 총수의 아내 이서윤이라는 여자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하지만 강지환의 막강한 힘은 언론이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막았고 그녀의 존재는 상류 사회의 가장 뜨겁고도 위험한 소문으로만 남게 되었다. 최민준과 오아영의 몰락은 감히 제니스 그룹의 총수를 건드린 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끔찍한 본보기가 되었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어색한 평화가 감돌았다.
강지환과 이소윤은 이제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쏟았고 차갑고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식사를 직접 챙겼고 그녀가 잊고 있던 건축에 대한 꿈을 기억한다는 듯이 서재에 최신 건축 잡지와 전문 서적들을 채워 넣었다. 서윤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지만 얼음 같은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의외의 세심함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위태로운 평화는 새로운 위협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소문은 강지환의 사촌 동생이자 제니스 그룹의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가 강민우의 귀에도 들어갔다. 민우는 평생을 완벽한 사촌형의 그늘에 가려 살아온 열등감과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강지환이 할아버지의 결혼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실각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비밀스러운 아내는 그의 모든 계획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였다. 강민우는 이것이 사랑에 의한 결혼이라고는 단 1초도 믿지 않았다. 감정이 메마른 강지환이 그럴 리 없었다. 그는 즉시 이것이 할아버지의 눈을 속이기 위한 계약 결혼, 즉 사기극이라고 직감했다. 만약 결혼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저 근본 없는 여자를 이용해 거대한 스캔들을 터뜨릴 수만 있다면 그는 강지환을 실각시키고 그룹의 주인이 될 수 있을 터였다. 이소윤은 그에게 연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환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완벽한 약점이자 도구였다. 강민우는 비밀리에 그리고 정교하게 이소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강지환의 팀과는 달리 오직 그녀의 약점과 흠을 찾아내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그녀의 집안이 파산했던 과거, 아버지의 수술 기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적처럼 해결해준 거액의 자금이 나타났던 시점이 바로 2년 전 그들의 비밀 결혼이 시작되었을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 무렵부터 서윤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하지만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일들이었다. 그녀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포트폴리오 파일에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발신인이 없는 택배 상자 안에는 말라 죽은 검은 장미 한 송이가 들어있었다.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 길에는 낯선 차 한 대가 계속해서 그녀의 뒤를 밟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강민우가 그녀를 시험하고 그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교묘한 심리적 압박이었다. 서윤은 두려웠지만 강지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계약서에는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또한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그가 자신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계약을 파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썼고 그 침묵은 그녀를 더욱더 고립시켰다. 하지만 강지환은 바보가 아니었다. 펜트하우스의 보안을 책임지는 그의 팀으로부터 서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다. 그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형성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마침내 강민우는 자신의 손에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의 조사팀이 뇌물과 협박을 통해
2년 전 두 사람의 혼인 계약을 중개했던 변호사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이 철저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증명할 계약서 4본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서류를 보며 승리에 찬 포식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강지환을 파멸시킬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 무기의 반가소에는 바로 이서윤이라는 여자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민우가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동안 강지환의 제니스 그룹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그가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제니스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이 문제는 자칫하면 프로젝트 전체를 무산시키고 천문학적인 손실과 함께 그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최악의 위기였다. 그는 즉시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을 소집하여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상황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전문가들은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이미 지어진 구조물의 상당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가고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강지환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이토록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날카로운 질책에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은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그날 밤 강지환은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와서도 서재에서 화상회의를 이어갔다. 그의 서재 문은 평소와 달리 살짝 열려 있었다. 서윤은 잠 못 드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어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와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설계 도면들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건축, 그것은 그녀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녀의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아닌 건물이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윤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랜드마크 타워의 구조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풀어야만 하는 매력적이고도 치명적인 퍼즐과도 같았다. 그녀는 전문가들의 최첨단 장비 대신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한 자루에 의지해 밤새도록 해법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보건 건축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현대 건축가들이 잊고 있던 고전적인 구조역학의 원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외면했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속에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다. 계약 결혼의 아내가 남편 회사의 중대사에 관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해질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해법을 익명으로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집 근처의 공공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 건축가 X라는 가명으로 자신의 설계도와 구조 계산서를 프로젝트 문의 메일로 보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한 천재 건축가의 마지막 외침과도 같았다. 제니스 그룹의 상황실에서는 여전히 절망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수천 통의 스팸 메일을 확인하던 한 신입사원이 우연히 건축가 X가 보낸 메일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첨부된 파일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스케치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압도당했다. 그는 상세하게 보고했고 메일은 마침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의 손을 거쳐 강지환의 책상 위에 오르게 되었다.
해결책을 받아든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길로만 헤매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건축가 X의 해법은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오히려 역으로 장력을 이용해 구조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역발상의 극치였다. 그것은 건물을 철거할 필요도 없었고 비용도 절감되었으며 심지어는 미학적으로도 더욱 완벽한 디자인이었다. 위기는 해결되었다. 강지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이어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전문가로서의 질투심에 휩싸였다.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신의 수백억짜리 전문가 팀도 풀지 못한 문제를 단 한 장의 스케치로 해결해버린 이 미지의 천재는 재능을 자신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그에게 건축가 X는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존재였다. 그는 조 비서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건축가 X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 제니스 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이 총동원되었다. 익명의 이메일 주소를 역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몇 시간 후 보안팀장이 강지환에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회장님,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한남동에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회장님 댁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강지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 그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신의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의 공공도서관. 너무나도 절묘한 우연이었다. 그는 설마 하는 마음과 그럴 리 없다는 이성 사이에서 고뇌했다. 그는 조 비서에게 이메일이 발송된 정확한 시간대의 도서관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심장이 평생 처음으로 불안과 기대를 안고 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도서관의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한 여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화면을 응시하는 진지한 옆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가 잠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이서윤, 그의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계약 아내. 그가 돌처럼 여기고 무시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는 영상을 몇 번이고 되감아 돌려보았다. 충격. 그것은 분노가 아닌 순수한 의미의 정신이 아득해지는 충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기억들이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파일에서 읽었던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건축학도의 이력, 위기의 그날 밤, 자신의 스크린을 훔쳐보던 그녀의 진지했던 눈빛, 그리고 그녀의 조용하고 관찰력 깊은 태도.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천재를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보석을 흔한 돌멩이로 착각하고 발밑에 굴러다니게 내버려둔 어리석은 주인이었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곧장 그녀가 머무는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낡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CCTV 영상의 한 장면이 띄워진 태블릿 PC를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 나지막이 말했다. 건축가 X.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서윤은 모든 것이 발각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주제 넘은 행동에, 그의 일에 간섭하고
자신의 능력을 숨긴 기만적인 행위에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사과부터 했다. 그냥 설계도의 문제를 보고 저도 모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호기심과 이제껏 한 번도 그녀에게 보인 적 없었던 종영이라는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설명해봐. 그는 말했다. 당신이 찾아낸 해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직접 설명해. 그의 진지한 태도에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건축가로서의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두려움을 잊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홀린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이서윤을 보고 있었다. 말단 직원의 가면도 계약 안의 그늘도 벗어던진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한 명의 전문가.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아니, 어쩌면 이 분야에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파트너였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으로 동등한 눈높이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그녀의 꿈에 대해, 그리고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관심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회사, 그들을 배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짊어져야만 했던 삶의 무게에 대해.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한 공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계약을 위해 지불했던 돈이 단순히 빚을 갚아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잃어버릴 뻔했던 한 천재의 재능을 구원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다. 건축가 X의 해법은 익명으로 남기에는 너무나 위대해. 그는 그녀를 설득했다. 당신의 재능은 세상에 보여져야만 해. 세상이 망가뜨린 것을 내가 바로잡을 기회를 줘. 그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제니스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의 특별 고문으로 공식적으로 합류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의 일부가 아니었다. 한 명의 전문가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인정의 표시였다. 이 소식은 즉시 강민우의 귀에도 들어갔다. 건축가 X의 정체가 밝혀졌고 그가 프로젝트에 합류한다는 것. 그는 아직 그 인물이 이서윤이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새로운 변수의 등장에 흥미를 느끼며 그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의 제안을 망설임 끝에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광대한 서재에서 수많은 설계 도면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소유물이나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감탄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비밀 남편이나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팬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극적으로 좁혀졌고 전문가로서의 존경심은 어느새 그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서윤이 제니스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에 특별 고문으로 합류하자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강지환의 전폭적인 신뢰 아래 그녀는 자신의 진짜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단 직원의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논리적인 언어로 최고의 전문가들과 다등하게 토론했고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작업을 지휘했다. 그녀의 열정은 프로젝트 팀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녀의 변화는 강지환과의 관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닌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싸우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설계를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었고 서로의 지적인 능력에 감탄하며 존경심을 키워갔다. 일에 대한 열정이라는 공통분모는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빠르게 허물었다. 제니스 그룹의 직원들은 얼음처럼 차갑던 총수가 서윤 고문 앞에서만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강민우의 집요한 추적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강민우는 건축가 X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애썼지만 강지환이 모든 기록을 철저히 봉쇄한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 팀 내부에 자신의 스파이를 심어두었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냈다. 건축가 X가 바로 강지환이 숨겨두었던 근본 없는 계약 안에 이서윤이라는 사실을 이 새로운 정보는 강민우의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서윤은 더 이상 강지환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다. 강지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큰 강점인 이서윤의 재능과 신뢰도 자체를 파괴해야만 했다.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위험하고 교활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무능하고 부도덕한 스파이로 만들어 그녀와 강지환을 동시에 추락시킬 계획이었다. 강민우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그는 해커를 고용해 서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랜드마크 타워의 최신 설계도 일부를 훔쳐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비밀리에 통제하고 있는 경쟁 건설사에 유출시켰다. 이서윤을 산업 스파이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었다. 둘째, 그는 건설 현장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을 이용해 서윤이 제안한 혁신적인 공법의 핵심 부분에 누구도 발견하기 힘든 미세한 결함을 만들어 놓았다. 훗날 안전점검에서 이 결함이 발견되면 그녀의 천재적인 해결책은 사실 위험천만한 부실 설계였다는 오명을 쓰게 될 터였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서윤과 지환은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제대로 된 데이트 신청을 했고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고 거리를 걸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이제 두 사람의 따뜻한 감정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곧 다가올 거대한 시련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양쪽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경쟁 건설사가 랜드마크 타워의 핵심 공법과 놀라울 만큼 유사한 디자인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언론은 제니스 그룹의 기술 유출 의혹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강민우가 심어둔 내부 고발자에 의해 랜드마크 타워 현장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터져 나왔다. 긴급 안전 점검이 실시되었고 검사관들은 강민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다. 강민우가 조작한 모든 증거는 이서윤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출된 설계도는 그녀의 컴퓨터에서 나간 것으로 추적되었고 구조적 결함은 바로 그녀가 가장 찬사받았던 바로 그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프로젝트를 구원한 영웅에서 회사를 파멸시키기 위해 잠입한 산업 스파이자 위험천만한 부실 설계를 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언론은 그녀를 마녀 사냥했고 제니스 그룹의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강 회장까지 격노하여 당장 가문의 먹칠을 한 저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회사를 구하라고 강지환을 압박했다. 강지환은 이제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를 지키고 회사와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제국을 구하기 위해 그녀를 버릴 것인가?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고 강민우와 은밀하게 손을 잡은 한 이사가 이서윤을 즉시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환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적대적인 시선들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미세하게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촌 동생 강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이것이 진짜 전쟁임을 깨달았다. 그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린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든 이사들은 강민우의 선동 아래 강지환이 회사를 구하기 위해 이서윤이라는 여자를 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민우의 입계는 이미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강지환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냉철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는 제 아내 이서윤 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의 한마디에 장내가 술렁였다. 이것은 명백한 음모입니다. 그녀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 저와 제니스 그룹 전체를 흔들려는 반역 행위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저는 이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제니스 그룹의 반역자를 제 손으로 직접 처단할 것입니다. 그는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충격에 빠진 이사들을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곧장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서윤은 절망에 빠진 채 자신을 마녀 사냥하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망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떠나야겠다고 결심하며 짐을 싸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환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어떤 계산도 조건도 없는 완전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함께야. 나는 당신을 믿어.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싸우는 거야. 그 순간 그들의 계약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파트너, 그녀의 동지였다. 그들은 펜트하우스의 서재에 그들만의 비공개 전쟁 상황실을 차렸다. 이번에 그들은 함께였다. 건축 전문가인 서윤은 기술적인 부분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도와 조작된 결함 보고서를 밤새도록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재 보고서, 공사 일지, 그리고 안전검사관의 보고서를 꼼꼼히 대조하며 사보타주를 증명할 아주 작은 불일치점을 찾아 나섰다. 그동안 강지환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그녀를 지원했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 접근 권한을 주었고 그의 충직한 비서실장과 보안팀에게는 사건의 인적 요소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다. 그는 그녀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그가 놓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지적해 주었다. 그들은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며 위기 속에서 서로의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강인한 정신력에 감탄했고 그녀는 위기 앞에서 더욱더 빛나는 그의 리더십에 의지했다. 그들의 어색했던 계약 관계의 마지막 흔적들이
이 치열한 공동의 싸움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서윤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현장에서 촬영된 고해상도 자재 스캔 파일을 분석하다가 단 하나의 철골빔에서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능한 미세한 합금 성분의 차이를 발견해냈다. 그것은 전문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위조된 저급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제 그들은 사보타주의 물증을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을 강민우와 연결할 고리가 부족했다. 바로 그때 강지환의 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현장에서 일했던 한 건설 노동자가 갑자기 거액의 돈을 들고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항에서 그를 체포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던 노동자는 강지환의 압박과 회유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한 관리자로부터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자재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관리자의 진짜 신원은 몰랐지만 돈이 입금된 추적 불가능한 차명 계좌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강지환의 금융정보팀이 그 차명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의 껍질을 벗겨낸 끝에 마침내 그들은 자금의 출처를 밝혀냈다. 그 계좌는 다름 아닌 강민우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 중 하나였다. 이제 모든 증거의 사슬이 완성되었다. 강민우의 비자금에서 시작되어 현장 노동자를 거쳐 타워의 철골빔에 박힌 물리적인 사보타주의 증거까지 늦은 밤 그들은 서재의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보드 위에는 강민우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서윤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이 아닌 완전한 신뢰의 눈으로 강지환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랑과 감탄이 담긴 눈으로 그녀에게 화답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할아버지,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제니스 그룹의 반역자를 제 손으로 직접 처단해야겠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강씨 가문의 본가. 고즈넉한 한옥의 대청마루에서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가문의 수장인 강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아래로 강지환과 이서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한 표정의 강민우와 그의 파벌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강민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침내 강지환을 끌어내리고 제니스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 회의가 이서윤을 처단하고 그녀에게 눈이 먼 강지환을 징계하기 위해 소집되었다고 믿었다. 강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고 즉시 강민우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이서윤이 산업 스파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녀가 회사를 어떻게 위기에 빠뜨렸는지 열변을 토했다. 그의 동맹 이사들 역시 여자에게 빠져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강지환의 리더십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모든 화살이 고요하게 앉아있는 이서윤과 그녀의 곁을 지키는 강지환에게로 향했다. 모든 비난이 끝난 후 마침내 강지환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비난에 대한 변명을 하는 대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서윤을 앞으로 나서게 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인 제 아내 이서윤 고문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은 술렁였다. 서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어나
이번 사보타주 사건의 기술적인 허점과 그것이 얼마나 조잡하게 조작된 것인지를 완벽한 논리로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전문가적인 모습에 그녀를 무시했던 이사들은 입을 다물었다. 서윤의 설명이 끝나자 강지환의 진짜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스크린에 공항에서 체포된 건설 노동자의 자백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에서 노동자는 강민우 측의 협박을 받고 자재를 바꿔치기 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그 노동자의 계좌에서부터 시작되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마침내 강민우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흐름도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이제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강민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발악했다. 하지만 강지환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서재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을 중개했던 변호사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왔다. 강지환의 보호 아래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결심한 변호사는 강민우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해 계약서 4본을 빼앗았고 그것을 이용해 스캔들을 터뜨리려 했는지 모든 음모의 전말을 낱낱이 밝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모든 시선이 강 회장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핏줄에게 배신당한 깊은 실망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과 같았다. 강민우, 너는 오늘 이 시간부로 제니스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한다. 또한 강씨 가문에서 제명하여 내 손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무팀에게 강민우를 산업 스파이 및 반역죄로 가능한 최고형을 받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자신의 인생과 야망이 한순간에 파괴된 강민우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그는 강지환의 그늘에 가려 살아야 했던 자신의 억울함을 소리쳤지만 그의 비명은 그저 패배자의 초라한 절규에 불과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끌고 나갔고 그의 미래에는 이제 차가운 법정과 감옥만이 남아있을 터였다. 반역자는 처단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다른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앞다투어 강지환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이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문제아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손자를 구하고 가문을 지켜낸 지혜롭고 강인한 한 여자를 향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리고 강지환에게 지난날의 의심과 과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제니스 그룹 후계자의 진정한 아내로서 자신의 손주 며느리로서 인정했다. 그날 밤 강지환과 서윤은 강 회장의 고택 정원을 단둘이서 조용히 거닐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모든 적들은 사라졌고 그들은 이제 안전했다. 강지환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이제는 무의미해진 계약이 아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이제 당신을 얽매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계약 파트너가 아닌 내 진짜 아내로, 내 진짜 가족으로. 그의 고백과 함께 그들의 과거를 짓누르던 모든 비밀과 거짓말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만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바이탕 사우, 기타차 뭉촌송 두잔 랑옌. 더 기오이추와 강지환과 이소윤은 비로소 온전한 평화를 되찾았다. 강민우는 재판에 넘겨져 자신의 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제니스 그룹은 강지환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더욱더 견고해졌다. 이서윤의 가족 역시 제니스 그룹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 아버지의 회사 덕분에 과거의 어려움을 모두 잊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세상은 제자리를 찾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했다. 어느 날 저녁 강지환은 서윤을 데리고 이제는 완공되어 서울의 밤을 찬란하게 밝히고 있는 제니스 랜드마크 타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타워의 가장 높은 곳,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준비된 프라이빗 전망대로 이끌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곳은 한때 그의 차가운 야망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지혜가 그의 제국을 구하고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게 한 두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언젠가 스케치북에 장난처럼 그렸던 디자인을, 그가 비밀리에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첫 만남 이후 처음으로 어떤 계산이나 의무도 없는 오직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텅 빈 타워에 영혼을 불어넣어준 당신을 만났소.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나는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어. 어떤 종이도 조건도 없는 오직 사랑으로 맺어지는 영원한 계약을. 이서윤, 나의 아내, 나의 파트너,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서윤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과 의무가 아닌 존경과 사랑으로 맺어진 그들의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 그들의 결혼식은 세기의 주목을 받으며 열렸다. 세상은 마침내 강지환의 아내이자 건축가 X의 진짜 정체가 이서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론은 한때 그녀를 비난했던 것을 사과라도 하듯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과 제니스 그룹의 총수를 사로잡은 그녀의 매력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유령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강지환 회장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다. 결혼식은 성대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실했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딸의 손을 강지환의 손에 건네주었다. 강 회장은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들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서로의 동반자이자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했다. 다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사랑스러운 아들의 부모가 되어 있었다. 강지환은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꺼이 바닥을 기어 다니는 따뜻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이서윤은 제니스 건축 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젊은 건축가들을 후원하는 존경받는 이사장이 되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서 자신들이 함께 완성한 제니스 랜드마크 타워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그의 차가운 야망의 상징이었던 저 타워는 이제 그들의 사랑과 파트너십의 기념비가 되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끔찍한 악연과 고통스러운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